네, 최근에 시장의 상승 흐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과 섹터가 갈 것 같은지 세 분의 인사이트 듣는 시간 구해줘 다음 주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금요일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조선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박철수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딱 그 의상을 갖춰 입으신 것만 봐도 세 분의 약간 캐릭터가 좀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선일 매니저님은 아주 강렬한 빨강색, 네. 강렬한 빨강색.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은 좀 단정한 니트, MZ세대 같은 트렌디한 니트, 깔끔한 니트. 그리고 오른쪽에 박철수 매니저님은 진중하게, 진득하게 하나만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의 네. 정장을 또 입고 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가 뭐 표정이 밝아 보인다 이런 채팅이 있어가지고 그 채팅을 본다면 말티님께서 요즘 명하나님 표정이 밝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선일 매니저님 최근에 이제 시장 봤을 때 저도 방송할 맛이 나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이런 시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좀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월 3일 날 쌍바닥 잡고 계속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금년에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니까 예.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총선 전에는 원래 주식 시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뿐만이 아니고 저는 한 1년 동안은 금년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요즘 수급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진짜 작정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네. 외국인이 뭐 주포다 보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그 눈빛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아직까지 크게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는 보기 어렵지만요. 그래도 이제 주변국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상승 여력이 더 높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굉장히 좀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맘 놓고 매매할 시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확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다음 주에는 네.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소외받고 있는 코스닥 쪽 더 갈까요? 아니면 코스피가 갈까요? 저는 코스닥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네. 키 맞추기. 네, 키 맞추기도 좀 있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뭐 부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향 조정됐던 것이 워낙 많았었고, 뭐 경기가 안 좋고 거기다가 금리는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 좋기는 사실 어렵죠.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이 그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은 계속 실적이 뭐 개선되는 모습들에 대한 전망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크게는.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키 맞추기 플러스 어떻게 보면 저평가 매력이 아직은 더 코스닥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뭐 상승하는 종목을 엄청나게 담는 거라기보다는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거나 또는 실적이 4분기뿐만 아니라 뭐 상반기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들을 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이 좀 더 다음 주는 잘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명절을 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은 다음 주에 조금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전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냥 또 신나서 좋아해서는 안 된다. 경계감을 가져야 될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렇게 상승할 때 세 분이 고민해서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들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갔을지 세 분의 성적 공개해 주시죠. 자, 개별 이슈가 있었던 조선일 매니저의 제약 살짝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송유 매니저님은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았는데 또 대형주가 잘 가다 보니까 7.6%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카지노는 2.3%. 아무래도 강원랜드를 고르셨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 덜 움직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송유 매니저님. 요즘 작년 연말부터 네네. 올해 연초까지 타율이 좋습니다. 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2차 전지 엔솔 리뷰 좀 해볼까요? 예, 엔솔 이제 가장 무거운 종목이었죠.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죠. 지금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받쳐줘야지 전체적으로 좀 이제 긍정적인 시장이 조성이 되는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많이 눌렸었죠. 테슬라 판매 부진 우려, 그리고 IRA 세부 지침 공개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2차 전지, 테슬라 이렇게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시장 상황이요, 굉장히 좀 바닥권에 특히 이제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 위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냥 하락한다고 해가지고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아니라, 약간 그 섹터라든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하면은 좀 약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좋은데 지금 목표가를 어느 정도 도달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약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추격 매수 금지하시고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종가 기준, 최고가 기준 6%에서 7% 성공적으로 우리를 구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강원랜드 최고가 기준으로는 2%,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권입니다. 사실 요거는 변동폭 자체가 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강원랜드를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드릴 때 보통 우리가 카지노주 하면 4가지 종목이 떠오르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횡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요거는 좀 더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중반에 약간 차익 매물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다른 3개의 카지노 대표주보다는 강원랜드를 더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저평가 매력 때문인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에 GK를 소개를 먼저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차익 매물을 걱정하실 때가 된 것 같고, 강원랜드는 사실 2021년도에 마이너스 한 500억 원대였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작년에 이제 2,500억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됐는데도 2년 저점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반등이 좀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뭐 무난하게 좀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좋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난주 방송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님은 제약을 또 말씀을 하셨고 부광약품 콕 집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좀 실적이 종가 기준으로 좀 많이 좀 실적이 안 좋아서 평균 수익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조금 지금 그러네요. 근데 요즘 같은 뭐 몇 주 전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편인데 예. 예. 요즘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강약품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중국발 이제 유입자들이 많으면서 PCR 이슈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2일부터 7일까지 PCR을 단기 체류자 중에서 거치지 않고 29명이나 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와 독감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실적이 4분기까지 지금 보면은 작년까지 원래 적자입니다. 근데 금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얘기 드렸던 그 가격 전략대로 유지를 한다면 조금 더 보셔도 되겠고, 금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좀 한다면 올해 한번 중장기적으로 좀 여러분들 공략하기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제약, 2차 전지, 카지노를 집어 주셨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까요? 여러분은 어떤 섹터를 마음에 두고 계신지, 그게 이 세 분과 좀 마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분의 다음 주 헬프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엔터 플랫폼,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은 게임, 오른쪽에는 원전. 박철수 매니저의 원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원전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 원전이 사실 계속 이슈가 됐었던 예. 섹터였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근데 일단은 내일부터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또 이제 대통령과 이제 경제 사절단이 또 가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가 좀 터져주면 동반 또 상승하는 테마 중에 하나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수주가 예. 실제로 많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까지도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성도 있지만 이제 실적까지도 받쳐주는 섹터라서 갈만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면 14일부터 17일까지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4일, 15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16일, 17일. 사실 마지막 날은 거의 뭐 안 할 것 같고 네. 16일 정도 주식시장 월요일 날 개장을 하면 이미 벌써 14일, 15일 날 재료가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거든요. 네. 그거는 이따가 네. 우리 발표를 통해서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고 송유 매니저님은 네. 게임 네네. 어디에 포커스를 두셨을까요? 게임이요. 게임은 일단 저번 주랑 전 관점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과대낙폭이고 근데 다만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의 엔터 플랫폼. 사실 저는 엔터 플랫폼을 보고 궁금해서 못 참고 종목을 봤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내용적으로 익숙하지는 않은 종목이어서 특별한 개별적인 호재 이런 거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10월 달에 원래 발표될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3개월 미뤄져서 사실은 오늘까지 발표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발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설날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발표하기로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쯤에는 적어도 좀 내용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강력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역시나 첫 번째 타자는 가장 타율이 좋았던 송유 매니저님 먼저 게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자리로 모셔보죠. 오늘도 이제 특정 게임 종목들은 잘 갔는데 송유 매니저님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게임 여러분들 잘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굉장히 길었던 섹터인데 일단은 주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시면요. 게임주 대표 4종목의 최근 주가 추이입니다.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4종목만 보더라도 작년 초에 비교하면은 현재 주가는 절반 혹은 이제 3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판호 관련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나마 버텨주는 게 바로 NC입니다. 나머지는 약간 보합권이라든가 박스권 안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인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판호 관련인데요. 이 판호가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자,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지역별 비중입니다. 자, 중국의 판호가 왜 가장 크게 우리가 대두되냐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게임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국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 판호 발급을 중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게임도 나름입니다. 사실 게임 섹터 안에서도 그 안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좀 이제 금리도 이제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점으로는 약간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그 중국 판호죠. 중국 판호인데 이게 약간 인허가권이죠. 인허가권인데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한알령 발효가 되고 나서 사실상 없어요. 없습니다. 앞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한 28건 정도 인허가권을 새로 내줬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씨가 마릅니다. 씨가 마르고 지금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외에 다른 국가에 지금 이제 판호를 허가해내준 수치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2017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고 자, 이 판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판호가 발급이 되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 게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격탄에 맞았는데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12월 28일 날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12월 28일 날 굉장히 약간 제한적이긴 한데 7개 게임에 대해서 신규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발급을 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전에
중국에서 이제 발급해주는 파노 같은 경우는 약간 게임이 제한적이었어요. 무협 판타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히트친 게임들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허가내준 내용들을 보면요. 약간 과금성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파노 내줬다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노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지금까지 중국으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저조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게임은 뭐니 해도 신작입니다. 신작인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지금 이제 주요 종목들의 신작 출시 일정인데요. 23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내년까지 지금 이제 출시 일정들이 쫙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크래프톤하고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얘네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한 평균적으로 6개 게임이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뭔가 대작으로 불릴 만한 게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게임이 있는데 일단은 신작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게임 업종 관련 주요 뉴스인데요. 게임주가 실제로 최근까지는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신작 기대감이 더해지고 중국 파노 개방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도 나름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약간 옥석가리기는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실적이 사실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진짜 어느 정도 선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게임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삼아가지고 엔터에도 최근에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더해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개별적으로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약간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멀리했던 종목인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이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게임 섹터라고 해서 멀리 보시지 말고 약간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게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내는데 큰 도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네. 보아야 이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네. 게임 이야기, 송유 매니저의 게임 들어봤습니다. 근데 게임 실적이 뭐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4분기 전망치가 실적이 다 안 좋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요. 약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이게 돋보기로 보시면은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돋보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친구들은 몇몇 있거든요. 이렇게 네. 좀 두루뭉실하게 보시지 말고 개별 종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디서 네.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딱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네. 사실 이 게임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폰 게임, 모바일 게임부터 해가지고 PC 게임을 주로 삼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약간 큰 회사죠. PC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선 많이 축소가 되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하얗게 네. 불태웠다님이 게임주는 코인 느낌이 너무 강하다라고 네네. 댓글을 주셨어요. 네. 사실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함부로 접근하기는 무섭거든요. 네네. 사실 이거를 그나마 우리가 리스크를 축소시키려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약간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좋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전에 지금 뭐 NFT, 코인, 특히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굉장히 이게 대두가 되면서 같이 게임하면은 NFT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인까지 연관돼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엔터 사업에 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과는 별개로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엔터 사업, 박철수 매니저님 엔터 쪽에 있다 오셨잖아요. 네, 아주 힘들었던 추억인데요. 네. 네. 근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사실 게임주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신작 모멘텀이 없는 것들도 있고 파노 발급을 못 받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신작 모멘텀이나 파노 이런 이슈가 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손실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네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진짜 이걸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 이미 관심에서 멀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간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신작 기대감 없고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 약간 의심해볼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과감한 손절. 네. 네. 네, 아까 신성장 동력을 말씀하셨는데 게임주들이 신성장 동력을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죠? 신성장력 이제 잠깐 이제 약간 덧붙이자면은 엔터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네. 엔터 사업에 많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관심 좀 시든 NFT 사업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신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작 중에서는 약간 우리가 대작이라고 할 만한 게임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작에 대한 기대감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작이 기대돼도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기대감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입장 아니에요? 신작을 확인하면 좋거든요. 네. 확인하면 좋은데 이게 그때마다 매일마다 집계되는 게 아니라 월별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이고 충분히 이 회사의 지금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네. 하면은 우리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점은 몇 점을 받았을지 확인해 것 보겠습니다. 같은데. 지금 댓글창에서는 별 3개, 4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연 저희는 몇 점을 줬을까요? 4개, 3개, 3개 반. 이렇게 줬습니다. 먼저 하나밖에 안 깎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오늘 그 종목을 살짝 봤는데 그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게임을 저도 이제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살짝 다른 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판호 발급부터 시작을 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좋고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을 이제 보니까 실적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작년 실적이 다른 뭐 기업들 보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기업은 오히려 매출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보고 다만 이제 이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주가가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하나를 뺐는데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2개를 깎았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하나 반을 뺐어요. 네. 아까 질문 드렸던 거랑 뭐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실적이 진짜 안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그만큼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경계심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있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진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분명히 뭐 구이도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좀 담아가기 좋은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은 있지만 좀 경계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하나 반을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게임 하세요, 혹시? 게임 옛날에 했는데 요즘 잘 안 씁니다. 게임 안 해요? 네. 저도 안 하거든요. 매니저님 게임 하세요? 전 안 합니다. 안 해요? 송일 네. 매니저님은요? 전 매일 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게임들을 또 가지고 오셨구나. 지금 댓글창에는 4주 연속 송률 매니저님 상승 섹터 발굴에 힘을 실어서 네. 4개를 또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탑픽은 어떤 종목일지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고 별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 수치예요. 약간 어지러운 숫자는 아니고 자, 33.91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이게 21년도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3%인데 계속해서 35에서 4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6%,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 유지하고 있고 이 밑에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유보율입니다. 작년 유보율이 89,000%였어요. 근데 올해 유보율이 104,000%입니다. 이런 종목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회사채 인기가 굉장히 식었을 때는 이런 게 또 이제 버텨준 체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숫자는 대단한데 뭐 주가는 만약에 못 갔다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잠시 후에 어떤 걸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엔터와 플랫폼 어떤 종목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일단은 PT를 들어보면서 한번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엔터와 플랫폼 관련 종목을 가져다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플랫폼들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한 5천만 명 5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5천만 명이 되는지 애들도 카카오톡을 하는지 저도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플랫폼 중에 또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억이 넘어가고 한 2, 3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가입자를 다 더해도 한 1억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자, 국내에서만 잘 나가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죠? 전 세계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자체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카카오가 이걸 10년이 아니고 한 4, 5년 동안 이상 카카오가 이걸 준비했었는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한류 효과입니다. 한류 효과를 보면은 지금 고성장하면서 지금 대중화가 많이 되는 게 인도네시아,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나 대만, 프랑스 등 전 세계에서 우리 한류가 파급 효과를 끼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바로 이걸 인지를 한 거죠. 아무리 자기가 뭡니까? 플랫폼이 기술력이 좋아도 인지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업계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 중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들이 하고 있는 게 출판 만화가 한 53% 정도, 게임이 한 60% 정도, 캐릭터가 52% 정도, 애니메이션이 49%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업종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치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거 대비 지금 보면은 왼쪽에 방송이 86%, 음악이 되게 많죠. 92%, 영화가 71%인데 왼쪽에 있는 영화까지가 오른쪽에 있는 이 네 개보다 무려 한 20-30% 내지 거의 한 50% 가까이 더 잘 나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 사업도 좋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업이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전부터 플랫폼 기업들이 야, 방송하고 음악하고 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여러 사업 간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LG전자하고 홈피트니스 사업을 했던 거고요. 2025년도에 바로 이제 SM입니다. 현대차하고는 또 솔라티라는 무빙 호텔, 그다음에 하나은행하고 큐브엔터나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협업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년 넘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플랫폼 기업들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과 영업이, 거기다가 엔터가 갖고 있는 이 인지도를, 한류 인지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IPO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이번에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치가 한 1조 내지 한 2조 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0조 대비 한 10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임박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화면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그 실질적으로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정재 씨도 바로 카카오엔터가 지분 인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카카오엔터가 갖고 있는 이 그 엔터에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파급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자회사의 지분을 거의 100%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 영역이 기본적으로 카카오엔터가 미디어, 스토리, 뮤직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영역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 빼버리고요. 영상 콘텐츠만 보면은 뭐 그랜그림,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사나이, 그다음에 월강 이렇게 있는데, 사나이 픽처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신세계, 그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검사위전, 얼마 전에 있던 공작이나 뭐 아수라 같은 굉장히 대작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뭡니까? 자회사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엔터 미디어 쪽 같은 보면은 매니지먼트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어썸이죠. 어썸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박서준 씨. 그리고 BH 엔터테인먼트 이병헌 씨.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 좀 베스트 엔터테인먼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현빈, 그리고 킹콩이죠. 킹콩 엔터테인먼트, 킹콩바이 스타트업에 여기 송승헌 씨, 그다음에 공유 씨 등 정말 이분 외에도 이제 굉장히 쟁쟁한 셀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자회사로 소속돼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또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음악 콘텐츠하고 멜론 서비스인데 멜론 서비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원 서비스 스트리밍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음악 콘텐츠만 조금 언급해 드리겠는데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음악 콘텐츠도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승철 씨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게 갑자기 잊어먹었네. 굉장히 유명한 그 걸그룹인데 이게 퍼스트인데 엔터테인먼트인데 이름 잊어먹었어. 굉장히 유명한데. 사진이 안 보여요. 그죠? 너무 좀 떨어져서 걸그룹입니까? 예, 걸그룹입니다. 굉장히 네. 유명한. 요거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써주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오늘 딱 잊어먹었는데 예.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채팅창에 이제 혹시 몽골 분 계시면 눈 좋은 분, 시력 좋은 분 채팅창에 써주세요. 10.0이 있으시면 예. 좋겠는데. 네. 자, 그다음에 스노우라고 해갖고 여러분이 뮤지컬을 또 예약할 수 있는 그 사이트까지 있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안테나까지 지분 인수를 했죠. 그래서 뭐 유재석 씨부터 시작을 해서 셀럽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탄탄한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유명한 그런 셀럽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카카오를 얘기를 하면은 오늘의 제가 추천한 종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설만 왕세자가 와서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누굽니까? 바로 이수만 회장하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보아 씨죠. 보아 씨.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모종의 눈으로 그죠? 인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이 5대5 비율로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5천억씩 1조를 카카오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H&Q 코리아인데 이 회사가 국내에 있는 PF 회사인데 2천억 가량을 투자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얼마 전까지 1조 2천억을 지금 총알을 준비했습니다. 실탄을 확보한 거죠. 실탄 확보를 왜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회사가 지금 1조 2천억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엔터가 준비하고 있는 아주 핵 M&A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아마 오늘 종목에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조선일벤저의 엔터 플랫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돋보기로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게임주도 봐야 되고 또 아까 그 걸그룹이 누군지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댓글창에서는 확대해도 안 보인다. 르세라핌이냐 뉴진스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퍼스트 엔터테인먼트. 예. IST. IST요? 네. 어떻게 하세요? 아까 써 있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오, 그렇죠. 몽골 분이셨네. IST가 아니라 퍼스트. 아, 그래요? 예, 퍼스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게 IST가 그런 IST 가 이름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있죠, 원래. 네. 퍼스트를 일을 하고 ST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엔터테인먼트인데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좀 굉장히 찾아주세요. 유명한 걸그룹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지금 송률 매니저님이 찾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진행을 하고 있을게요. 꼭 찾아주세요. 네. 네. 근데 엔터 플랫폼 사업이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방송도 하고 영화도 하고 음악도 하고 최근에는 뭐 운동 콘텐츠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많이 남나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은 자동차를 엔터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겠죠. 현대차가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런 거를 콜라보를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PTS 같은 걸 하는데 네. 엔터 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LG전자는 그 PTS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걸 만들고 네.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한류 인지도를 얹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보셨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업종보다 왼쪽에 있는 업종이 거의 한 20에서 한 50% 이상 실적이 더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터, 그러니까 한류죠. 한류를 등에 업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류의 등을 업을 수 있는 그 아티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미 이게 벌써 아까 이제 초입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 이맘때쯤 해갖고 이제
발표를 하려다가 미뤄지고 있다. 3개월 뒤로 네. 미루겠습니다라고 지금 저는 사실 오늘까지 발표할 줄 알고 기대를 딱 했었는데 오늘 안 했더라고요. 명절에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명절 분명히 선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절 선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룡 매니저님 찾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검색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전 게임만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못 찾았는데. 네. 예, 일단은 뭐 저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몇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제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엔터 플랫폼 약간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엔터면 엔터 플랫폼인데 어디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 회사는 원래 이제 그 엔터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IP 지적 해상을 갖고 있으면서 CD나 앨범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배포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터의 자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카카오에 인수가 되면은 그 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를 해가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로 엔터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댓글창에서는 별 4개, 5개, 5개, 4개 이렇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주세요, 박철수 매니저님이. 근데 제가 지금 승준 매니저님이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게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엔터 플랫폼에서 지금 한 종목을 소개하러 갖고 나오신 건지. 그렇죠. 한 종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회사의 자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MD 같은 걸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IP 지적 해상을 가지고 많이 해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CD나 아니면 음반 같은 것들 아니면 뭐 DVD나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하고 연계가 돼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외에 플랫폼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죠. 기존 사업 이외에도 플랫폼 사업으로 뻗쳐나가고 있는 기업.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디어유 다들 디어유를 외치고 있거든요. 디어유는 아니고요. 디어유는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디어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어유 사세요. 네, 좋습니다. 네, 실적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별점은 몇 점 받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별점은 네, 4개, 3개 반, 3개 이렇게 주셨습니다. 먼저 송룡 매니저님 게임만 한다고 했는데 네. 별점은 후하게 주셨네요. 예, 일단 뭐 지금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인수합병을 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지적재산권 IP가 계속해서 정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흐름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총알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약간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 4개 드렸습니다. 박주수 매니저님은 좀 한 가지 사업군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깎은 건가요? 이거 왜 그랬냐면 뭐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 별점 드린 건 아니고요. 산업이 너무 이게 포괄적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잘못 이걸 해석을 하면은 엔터랑 플랫폼을 다 좋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종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오. 그래서 일단은 요 산업에 대한 부분, 요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종목이 많아서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였고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이따 내용 좀 들어보면 더 알겠지만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4개, 5개, 5개 받고 계신데 여기서는 4개, 3개 반, 3개 받으셨습니다. 그럼 관련 탑픽 힌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지난주에 너무 이제 수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오늘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상한가 가시라고 넥타이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카카오가 1조 2천억의 실탄을 준비했습니다. 이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자회사겠죠? 네,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 매니저의 탑픽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자리로 모셔보죠. 원전, 박철수 매니저가 생각하는 원전 포인트 굉장히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약간 원전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워낙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부터 굉장히 시장에 많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원전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있었고 내일부터 또 있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추세가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원전주 조금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이번 주 이제 어제였죠. 이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6년도까지 원전 비중을요 36%까지 확대를 한다는 내용들이 어제 확실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옆에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원자력이 지금 2018년도에 한 23%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일단 2030년까지 32%.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한 30%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원자력 발전을 좀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석탄 쪽 화력 발전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 그리고 LNG도 줄이고 있는 추세, 그리고 신재생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엔 정책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원전에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사실 탈원전을 다시 없애고 이제 다시 원전을 키워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늘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효율도 좀 아직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기후라든지 이런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늘리긴 늘릴 거지만 뭔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친환경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석탄 화력 발전을 더 늘리긴 좀 또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전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원전 정책 지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분까지 생긴 겁니다. 어제 이런 발표가 나와주면서. 그래서 원전 쪽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태양광 풍력은 뭐 왜 적어드렸냐면 혹시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좋게 보실까 봐 일단은 풍력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쪽 전력이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풍력 쪽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6년도까지 풍력과 태양광 대 풍력 비율은 한 66대 34% 정도로 비중이 이제 바뀔 거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한수원에서 6년 만에 원자력 발전 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걸 발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22년도 한수원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백서가 나오면서 일단은 정책적인 기대감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더 인식도 더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거기다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중동 쪽입니다. 중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일을 퍼올리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원전보다도 자기네 석유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지만 이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가 이제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 발전 용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 원전 시장도 2050년도에 무려 3,000조까지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그중에 중동 같은 경우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까지 지금 6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2030년도까지는 10배까지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2023년도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왼쪽 도표 보시면 2020년도 대비했을 때 2025년도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원전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원전 테마를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이제 경쟁 국가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보통 5대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중에도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이런 국가와 싸우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작년에 드디어 오랜만에 또 중동 쪽인 이집트에 또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쪽이 이렇게 많이 성장한다는데 작년에도 수주를 한번 했던 우리나라 당연히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도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중동 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 아마 수주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자, 내일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지만 4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정부 부처들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전부 다 지금 떠납니다. 무려 101개의 회사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동 가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원전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사실 아랍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첫 중동 원전 수출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도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01개 회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방산 그리고 투자 쪽 요 크게는 4가지 틀의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역시나 원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4일 동안의 기간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다음 주 이 관련주들에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사실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수교 이후에 아랍을요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이번 일정을 주의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팀코리아 이 단어를 원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정부랑 기업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다 합심을 해서 팀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수주를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 이집트 원전 기자재를 수출했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랑도 협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거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한 10기까지 수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정 과제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팀 코리아가 더 이제 힘을 받아서 더 파이팅을 좀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체코라든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들, 특히나 중동 쪽에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터져 나올 때마다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주들 상당히 시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기업이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테마성이 있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지금 변동성에 좀 취약한 종목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분기 또는 작년 대비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하시면 이 안에서 상당히 중장기까지 롱런할 수 있는 종목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많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의 원전 관련주, 관련 섹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혹시나 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가 따로 있나요? 일단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한 2주 정도 대표적인 종목들은 좀 잘 올라왔어요. 네. 근데 사실 조정폭이 좀 컸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네네. 지금 올라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올라갈 길은 좀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오늘도 원전주가 좀 갔거든요. 네. 간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왕이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인데 원전 실적만이 아니라 뭐 다른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증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방어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캐시카우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UAE 방문 이야기 네. 나오면서 원전이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미 이슈가 시장에 나온 거니까 다음 주 초에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직 그래도 전 덜 오른 것 같거든요. 덜 오른 것 같아요. 덜 올랐다. 네, 아직 이렇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관련 대표주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네. 엄청나게 급등이 확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유의미한 어떤 뉴스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협력 관계라도 이런 것들 나와주면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급등이 나온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탄력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네. 뭐 원전 관련해서 질문 있나요? 원전은 긴 말 필요 없죠. 예,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원전. 네. 그럼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오늘 저도 원전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어. 했는데 뭔가 느낌이 세가지고 네. 바꾸긴 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수주 기대감도 수주 기대감인데 얼마 전에 핫했던 태조 이방원 이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가 정책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 실적이 또 꾸준히 나온 섹터 중 하나거든요. 저는 원전은 사실 단기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률 매니저님.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섹터가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이제 원전만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면 원전에 매출이 없으면은 매출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갖고 나오시는 회사는 뭐 원전 외에도 다른 곳에도 매출이 있습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 전에 제가 원전이 아니더라도 좀 약간 기본적인 다른 사업이라도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좀 방어력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단은 원전에만 들어가는 기술이나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간 산업이라든지 인프라 확대에 들어가는 어떤 보면 필수적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원전이 나오면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원전 네. 이슈가 나와주면 네. 기존에 있는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 사업뿐만이 아니라 원전 이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종목이 여러 산업에 적용이 되는 제품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별점을 몇 점 줬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 4개, 4개 줬습니다. 뭐 긴 말하면 잔소리다 하면서 맞습니다. 원전 너무 좋다 하셔가지고 네네. 5개나 주셨고.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조선님 실적 뭐 매니저님? 다 좋아요. 네. 그렇죠? 조선님 매니저님은 하나 저는 깎으셨네요. 이제 하나 살짝 뭐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에 너무 이제 좀 세게 올라와서 네. 혹시나 다음 주에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예. 네. 저는 자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원전 좀 재료 소멸이 된 것 같다라는 네네. 의견 때문에 하나 정도 하나만 깎았어요. 네.
왜 그렇게? 유럽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지금 추진 중이기 아,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나올 겁니다. UAE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나라들하고도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 계속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 힌트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중동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죠. 지금 중동에 굉장히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중동 수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동 관련된 이슈나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또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일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철수 매니저님까지 세 분의 헬프 섹터 들어봤습니다. 게임, 원전, 엔터, 플랫폼 이렇게 세 개의 섹터. 결국은 이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다 움직여도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률 매니저님의 게임. 아까 어마어마한 유보율 그리고 영업이익률 대단했는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예. 3분의 1 토막 났는데요. 고점 대비.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세 가지 우리가 조금 짚어볼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12월 달에 출시한 신작이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적화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고요. 판매량도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못 미쳤는데 이 신작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작 이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들 게임 정말 잘하는데 7시간에서 8시간이면 클리어가 다 끝납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드가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우려는 우리가 기대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트작이 있죠.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대규모 프로모션을 통해서 실적 개선에 한 발짝 다가설 거라는 게 회사 설명인데 사실상 배틀그라운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유보율하고 영업이익률을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갖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유보율인데 사실상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해서 거의 2조 원대 가까운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7천억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한 40몇만 원대였다가 17만 원대로 다운됐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 17만 3,500원부터요. 17만 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만 7,000원, 순저가는 16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조선일 매니저님 개별 종목으로 집중을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제 SM이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 원래 SM에 대한 인수 관련 이슈를 원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오늘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다음 주 추석 전인데 설 전인데. 예. 네. 설 전인데 설 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SM의 이제 셀럽들의 MD,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D나 DVD 또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영화들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회사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이제 그런 발표가 어제 좀 주가가 좀 지금 보시는 차트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 혹시나 목요일이나 목요일 날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주가 급등해 있다가 발표를 안 하니까 좀 조정을 하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나 이번 달 안으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는 살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조 2천억의 실탄을 갖고 있어 카카오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SM을 예전부터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보시면서 관련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2,500원부터 2,470원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3,25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가격 전략 나갔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원전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사실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와서 조금 들어갈 때 좀 가격적인 전략을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예. 에너토크인데요. 에너토크. 네, 오늘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 회사는 전동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체라든지 기체가 이제 지나갈 때 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액추에이터라든지 속도를 줄이는 감속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국산화에 성공한
미세먼지 굉장히 빠르게 국산화를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요. 경쟁업체가 외국에 한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이 좀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상당히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원전에 들어가는 이런 발전 플랜트에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철소라든지 뭐 상하수도 이런 전반적인 국가 기관 산업에서 사용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범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변동성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팔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이제 이번에 국빈 방문이라든지 사절단 방문에 대한 이슈가 다음 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주부터지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랍에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의 제품을 공급했던 인력이기 때문에 아랍에서 어떤 중요한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장 먼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재작년 작년 2022년도 3분기까지 누적 수익을 보면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달성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도 좋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11,850원부터 12,100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3,5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잘 지키셔야 됩니다. 11,500원으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콕콕 집은 종목은 크래프톤, 에너토크,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자, 세 분 뭐 한 종목씩밖에 말씀을 못 하셔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 밴드 있으시면 홍보 좀 해주실까요?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네, 사실 방송에서 PT를 많이 준비해 올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원전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요. 박철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와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다양한 자료 받아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도 있죠, 밴드? 네, 있습니다. 성장 동력, 영업이익 둘 다 확보한 기업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주말에 하실 거 없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송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 할 일 많아도 또 송유 네. 매니저 정보가 좋기 때문에 또 가는 겁니다. 예. 한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님은요? 예, 웃겨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치면 네이버 밴드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료로 많이 이제 다운 받으시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10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하고 MBN 골드에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못 드린 정보를 드리니까 오셔서 뭐 금요일 저녁이고 한데 맥주 한 캔 가져오셔서 같이 무료 방송, 공개 방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유쾌하고 똑똑한 세 분, 네이버 밴드 그리고 유튜브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저희는 별점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송가람 매니저와 최진웅 매니저 그리고 강성호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섹터 레드앤블루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구해줘 다음 주 3명 매니저의 선택을 받은 섹터와 함께 관련 종목들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현재 13점을 받았고요. 2036년까지 원전 비중을 36%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원전 시장의 확대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중동 시장의 수주 기대감까지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UAE 방문에 따라서 원전 투자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관련 탑픽으로는 중동 수출에 경험이 있는 원전 대표주 에너토크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고성장도 있다고 하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률 매니저, 게임을 가져왔고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5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판호 개방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과 함께 신장 모멘텀을 투자 포인트로 봤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안정적인 재무와 실적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는 엔터 플랫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5점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인지도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카카오엔터에 집중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카카오로 인한 1조 2천억 원의 실탄을 확보하고 있고 SM그룹의 성장성을 함께할 수 있는 자회사 SM라이프 디자인을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가는 2,500원에서 2,37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핫했던 섹터를 공부해 보고 다음 주 전망도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함께 매니저